안녕하세요. 애니멀 호더 잠퉁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큼발레 마녀 투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고양이 신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잠퉁이님 잘 지냈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죠. 나날이 상처가 들어가면서 악갱이와 함께하는 날은 괴롭습니다. 아, 너무 재밌으시겠다. 고양이가 어떻게 하길래, 악갱이가 어떻게 하길래 상처가 많이 나죠? 등을 타요. 근데 살집을 그러면 고기처럼 찍어서 올라가는 그 클라이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정확하게 표현하시네요. 정말 아프시겠다. 왜 저 영화나 그런 데서 보면 이제 그 고기 찍는 포크라고 해야 되나? 옆으로 콱 찍는 갈고리 같은 거 있죠? 예, 봤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아우, 네, 예. 아픕니다. 예. 예, 오늘은 고양이 학교, 고양이에 대해서 정보 알아보는 날이죠. 오늘 드릴 말씀은 고양이가 문만 열면 가출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네, 고양이 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양이 신전. 고양이들이 전하는 행복 전도서. 고양이 신전. 전국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아토북. 투이님네는 가출한 적 없죠? 없죠. 전 제가 네, 문을 없죠. 열어주죠. 네,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문을 열어주고 밖에도 구경시키다가 그만 그러면 네. 애들이 멈추고 들어옵니다. 거의 퍼페트 줄 달린 거 마리오네트라고 하나요? 네. 거의 그 정도 수준이죠, 애들이. 마리오네트가 뭐죠? 왜 실 달린 인형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아하, 움직이면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눈치면 딱입니다, 그냥. 그렇죠. 네. 어떻게 키우면 애들이 저렇게.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잠깐 이제 하나 제 비결이 있다면 네. 저는 매일매일 네. 진짜 매일매일 안아줍니다. 신뢰관계 형성? 그렇죠. 신뢰관계 형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나 아니면 다른 세상 다 무서워. 이런 거 안가? 이불 밖은 위험해. 이걸 매일 알려주고. 네, 모르겠어요. 근데 잘 모르겠는데 겁이 원래 좀 많은 것도 있고 제가 괜찮아 그러면 거기까지 갑니다. 둘째는 겁 좀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첫째가 겁이 많고? 그런 줄 알았는데 둘째도 겁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둘째도 많아요? 네. 근데 약간 얘가 용감해요. 겁은 많은데 용감해. 겁 많은 용감이? 용감한 겁쟁이? 그러니까 네. 원래 용감한 사람이 겁이 없는 게 아니래잖아요. 그 겁을 뚫고 극복하느냐 이거죠. 오늘도 귀는 좀 아프네요.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한 마리씩 꼭 네. 어깨에 이렇게 올리고 네. 엉덩이를 받친 다음에 계속 두들두들 하면서 네네. 걸어 다니고 앉아 있고 컴퓨터 하고 그렇게 안아줍니다. 매일 안겨 있는 게 그럼 좀 안고 돌아다니실 수 있나요? 네, 저럴 수 있어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래는 아니고요. 네. 그럼 제가 숨이 일단 막히고 네. 그리고 썩 그렇게 편안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자기도 기분은 좋나 봐요. 뭔가 네. 자기가 이제 엄마랑 이렇게 붙어 있다는 사실이 네. 그릉그릉 그렇게 걸걸걸걸 이런 소리 있죠. 네. 이런 소리 내거든요. 네. 크게 근데 기분에 따라 좀 다른데 네. 어쨌든 저는 그게 매일매일 하는 거라서 네. 그게 저와의 신뢰 형성에 아주 큰 도움이 됐고 네. 그래서 제가 괜찮아 그러면은 가다가 네. 거기까지 이러면은 말을 그냥 다 알아들어요, 사실. 네네. 그러면 딱 멈추고 쳐다봐요. 더 가도 되나? 이런. 그렇죠. 네네. 그러다가 괜찮아 이러면 그냥 엉덩이를 붙이고 밖을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걔가 또 다시 호기심이 생기면서 적응됐으면 또 다른 데 가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때 그러면 그만 이러면은 이제 돌아와 이러면은 돌아와요. 말을 알아들어요. 고양이가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게 고양이가 아니에요. 첫째가 그렇습니다. 네. 둘째는 아예 내보내질 않았어요. 두려워서. 네. 걔는 너무 용감해서. 용기가 좀 있어서 그렇죠. 뛰쳐나갈까 봐. 예, 그렇죠. 네. 굉장히 잘하셨네요. 네. 어떻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생각해보면 신기해요. 왜냐면 고양이들은 부르면 안 온대요. 네. 저희 고양이들은 옵니다. 네. 예, 무조건 옵니다. 제가 재밌는 말씀 드릴까요? 귀찮을 때 빼고는 귀찮을 때는 안 와요. 그쵸, 여기 그쵸. 있다 이렇게 얘기만 네. 하고 안 와요. 모든 고양이들의 공통점이죠. 예. 저도 고양이를 잘 모를 때 네. 첫째를 딱 드리고 네. 다음날 병원에 검진을 간 거예요. 네. 밤에 픽업을 했거든요. 네네. 밤에 주웠어요. 양줍이라고 하죠. 그렇죠. 다음날 병원을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건강하대요. 네. 자, 그러고서 저는 고양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요. 네. 너무 건강하대 기분이 좋아. 그러면서 선유도 공원이라는 곳을 가서 네. 애를 풀어놨어요. 네. 자, 달려! 근데 진짜 달려요. 네네. 너무 멀리 가요. 한 네. 30, 40m 가요. 네.
그러면은 제가 불러요. 꼬마야! 그럼 딱 돌아봐요. 네. 이리 와! 그럼 저한테 달려와요. 저 진짜 얘 나중에는 너무 암담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달려서 100m를 가버리면 네. 전 못 잡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꼬마라고 이름을 지은 게 어젯밤이에요. 네. 그 다음날 제가 걔를 꼬마라고 부른다고 해서 걔가 자기 이름이 꼬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목소리는 근데 알겠죠. 누군지. 네, 목소리는 알겠죠. 제가 부른다는 건 알 텐데 네네. 저도 그랬었어요. 첫 네. 고양이 들였을 때 그렇게 네. 풀어놓고 네. 꼬마야 이러고 막 애는 비둘기 쫓아서 다니고 막 그 한강공원인데 네. 비둘기 쫓아서 막 달려가고 너무 네. 멀리 간다 싶으면 이름 불러서 세우고 다시 오라고 하면 오고 그랬었어요. 그게 정말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쵸. 제가 멍청해서 멀쩡한 목동에 사는 잘 살고 있는 고양이를 한강 고양이 만들 뻔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암담해요. 네. 아찔하죠. 네, 큰일 날 뻔했었어요. 네. 아니 정말 신기해요. 근데 그게 고양이마다 또 다른 것 같아서. 그렇죠. 네, 네. 어쩌면 강한 교감. 근데 그건 꼭 아닐 거예요. 고양이의 성격에 따라 다르니까.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고양이의 지능에 따라. 지능 차이인가요? 정말? 지능?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걔가 저보다 머리가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네. 고양이들 끝내주게 감정을 읽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말로 감정을 읽어요. 얼마 전에 제가 느낀 건데 네. 트윈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가요? 네. 왜 고양이들에 대해서 고양이 제스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네.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마십시오. 네. 동물들은 네. 눈을 똑바로 마주치는 것을 공격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네네. 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느껴본 바에 의하면 네. 고양이들 중에 교감이 돼 있는 애들은 똑바로 쳐다보면서 사랑의 감정을 담아주면 사랑을 느끼고 맞아요. 네. 만약에 제가 화나 있는 상태로 눈을 똑바로 마주치면 와서 저를 위로하기도 하고 네. 아빠 화났음 만약에 네. 아이가 말썽을 부렸을 때요. 네. 아빠 화났음 너 미워 이러면 똑바로 쳐다보면 눈을 피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이렇게 각자 반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게 네. 저는 저희 첫째가 고양이 같은 경우는 처음 봤던 날에 네. 바로 제 눈을 마주쳤거든요. 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좀 다른 고양이를 봤을 때 네. 눈을 마주치면 도망가는 고양이가 있더라고요. 있죠. 예, 그래서 공격의 의무로 받으리나 이렇게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교감이 되는 아이들은 네. 눈을 마주칠수록 좋아하고 경험으로 봤을 때는요. 네. 교감이 안 되는 아이들은 오히려 눈을 안 마주치면은 더 편안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제가 항상 느끼는 게 그런가? 동물이라고 나눠놓을 게 아니라 사람도 불편한 사이 서로 친하지 않고 그런 사이 눈을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되게 부담스럽죠.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연인이다. 좋죠. 네, 그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극하게 그냥. 이거 방금 식사하시고 트름하시는 소리로 그렇게 극하게. 네. 극하게 바라보면 네. 하루 종일이라도 즐겁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해요. 그런 의미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고양이라고 다른 게 아니라 네. 교감이라는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얘기가 좀 많이 샜는데 오늘 네. 좀 가출 얘기를 좀 해보죠. 이제. 그러게요. 시작도 못했네요. 그렇죠. 이제 시작해야죠. 네. 어떡합니까? 시간 너무 지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괜찮아요. 어차피 가출은 그렇게 이슈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이제 잡담하면서 가는 건데. 좋습니다. 첫 번째, 지난번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고양이가 초기 들어온 고양이는 현관문을 또 다른 방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얘가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새로 들어온 고양이가 있는데 현관문만 열리면 나가려고 한다고. 네. 이게 왜 꼭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되게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그래요. 네. 어떤 분이 착각을 하셨어요. 이게 진짜 제가 보고서는 어이가 없었던 건데 네.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그러는데 이거 나중에 또 한편을 할 때 이제 창밖 응시하는 거. 네네. 고양이가 그때도 얘기하고 네네. 지금도 한번 언급하도록 하죠. 고양이가 자꾸 창밖을 응시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현관문만 열리면 나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고양이는 자유를 원한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내보내셨어요, 그냥. 밖에서 자유롭게 살아라고.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네. 예. 이런 어이없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네. 고양이가 현관 문만 노리는 이유는 엄마 아빠가 그 문만 못 들어가게 해서 그래요. 네. 걔한테는 또 다른 방문이에요. 그냥 거길 나가면 네. 또 다른 방이 펼쳐지는 줄 알아요. 네. 근데 자기는 그 방을 못 가봤어요. 네. 궁금해 미치겠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고양이는 말씀하시죠. 고양이는 문을 닫아 놓잖아요. 네. 그걸 끊임없이 들어가고 싶어요. 그렇죠. 문 긁는 애 있나요? 혹시 집에? 문을 네. 긁기도 하고 네.
문 앞에서 너무 심하게 울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네네. 문을 다 없애버렸어요. 없앤 건 아니고 열어놓고 있어요. 네네. 현관문 앞에서 그러니까 고양이의 이상행동들 중에서 여러분들 현관문 앞에서 우는 애들 네.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네. 고양이는 그러니까 현관문 밖으로 나가봤잖아요. 네. 여기가 다른 아이의 세상이라는 거를 네네.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관문을 아예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는 거기 제가 온다는 걸 알고 거기 주변을 제가 올 때쯤 기다리고 있고 그냥 들어가지. 네. 거기 밖을 나가려고는 안 해요. 근데 처음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람 아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 아기도 엄마 아빠 특히나 뭐 출근하시는 분이 있다면 네. 엄마든 아빠든 저 방문으로 사라지면 엄마 아빠가 한동안 안 온다고 느낄 수 있어요. 네네. 외식이 잘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런 게 화장실 같은 곳에 들어갈 때는 네. 들어가면은 제가 그 안에 있다는 걸 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막 문을 막 긁고 막 네. 두드리고 막 그래요. 네. 근데 밖을 나가면 제가 들어봤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트윈인네 고양이들도 이제 잘할 만큼 잘한 데다가 트윈님이 네. 외출도 한두 번씩 이제 네. 엄마랑 같이 네. 시켜주셨고 네. 저 세계를 알겠죠.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출 고양이는 네. 진짜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애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리고 여태까지 이어왔듯이 네. 저번 편이 오늘 들어온 고양이가 숨어서 안 나와요. 적응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 다음에 어울릴 만한 주제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출편을 한번 다뤄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초기 가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걔네들 그리고 이제 입양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고양이라면 어린 고양이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식 기능이나 네. 한마디로 못 배워 먹은 고양이죠. 그렇죠. 그리고 네. 진짜 정말 그야말로 몇 개월 안 됐으니까 그쵸. 세상 자체가 모든 게 다 처음인 그쵸, 거죠. 그렇죠. 세상 네. 자체가 다 처음인 고양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오직 호기심만 있는. 그렇죠. 그리고 보호를 많이 받고 이 집안에서 안정을 느낄수록 호기심이 더 왕성한 고양이가 되겠죠. 네. 네, 저번 편에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맞아요. 사랑을 많이 받고 그럴수록 더 네. 모험적이고 그렇죠. 더 활발한 고양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꾸 기웃거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가출하려고 하는 거는 네. 건강하게 잘 키우신 겁니다. 맞아요. 잘 키우신 거고 네. 아니면 네. 데려온 고양이가 굉장히 건강한 고양이인 그죠, 거예요. 그죠. 네. 네. 본능이 충실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조심하셔야 되고 네. 그 처음에 현관문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네. 어쨌든 무조건 들어오실 때 외출하시고 집으로 들어오실 때 네. 무슨 각도라고 하죠? 아주 90도. 90도 각도 인사를 하듯이 겸손한 그냥. 각도. 그쵸. 네. 그 자세로 손을 아래로 깔고 그렇죠. 주변을 봉쇄한 상태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 기본 자세가 그거예요. 이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지 2, 3회, 에피소드로 치면 2, 3회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캠페인처럼 계속하고 있는 건데 네. 현관문을 들어오실 때는 왼손으로 현관문을 여실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90도로 정중하게 네. 네, 고양이님께 인사를 드리면서 네. 손을 완전히 바닥에 닿을 듯 막으면서 들어오셔야 돼요.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고양이님께서 너무 반가워서 달려오시면 덥석 잡아야죠. 그죠. 손으로 막거나 못 나가게. 그렇죠. 그래서 초기 가출은 꼭 기억하실 게 고양이들은 현관문을 또 다른 방으로 인식을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탐험해 보고 싶어 한다. 그렇죠. 호기심이 왕성해서 나온 거지 가출하려는 것이 아니다. 네, 전혀 아니다. 그리고 창밖을 응시해도 가출하려는 거 아니다. 네, 그건 자신의 영역을 확인하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 그냥 여기서 얘기하고 끝낼까? 아무튼 아니다. 다음 편에 다룹시다. 네. 다 다음 편이 될 그렇죠. 수도 있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언제 될지 모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초기 가출 만약에 그런데 가출을 했다. 네. 가출을 했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네요. 수색요령, 네. 수색요령하고 행동요령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시군구청에 유실동물센터가 있어요. 유실동물센터에 무조건 등록을 하셔야 돼요. 네. 인터넷 접속 주소는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animal.go.kr입니다. 유실동물센터에다가 등록을 하시고 네.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집 주변 반경 10m 이상 넘어가지 말고 찾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 아이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적응하는 그 시간을 기억해 뒀다가 네. 그 시간만큼 집 10m 이내의 반경에 있는다는 점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대부분 그렇다는 예, 거죠. 대부분. 뭐 워낙 이 집 자체에 적응을 안 한 상태에서 나갔으면 모르겠지만 예. 그 새로 들어온 집에 적응이 된 상태에서 나가면은 그 날짜 안에는 거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10m 안 넘어가고 그러니까 찾으시는 게 좋고. 그 적응이 5일 걸린 아이는 5일 5일 동안은 동안.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 네, 거기서 다시 5일 동안 적응이 돼야만 네. 다른 곳을 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 말이죠. 그 말씀은 네. 밤에 사료 같은 것들을 집 근처, 현관 근처나 네,
아파트면 근데 거의 아마 계단실 안에서 발견이 돼요. 다행히. 네. 아파트는 이동을 잘 못해서 네. 조금 높으시다면요. 물론 아파트 1, 2층이면 별 상관이 없죠. 네, 그렇죠. 똑같죠. 근데 그 중에서도 계단 아래와 위가 있다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죠. 좀 높다. 제일 처음에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나 네. 수색을 하실 때는 반대로 하시는 것도 요령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1층 현관 밖으로 위로 올라가다가 위에서 사람을 발견했다. 그럼 밑으로 뛰어요. 아, 또 그렇죠. 반대로 네. 엄청 빠르게. 네. 그래서 1층 밖으로 나가버리면 못 찾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층부터 내려가셔서 한 층씩 걸어 올라가시는 방법. 네. 정말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고양이는 정말 신기한 데 숨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외의 방법은 뭐 한 번씩들은 다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네. 각종 고양이 카페들이 있어요. 네. 거기에 지역방이나 네. 아니면 이제 잃어버린 고양이 네. 올리는 곳에다가 다 올려놔 주시고 네. 그리고 가끔 가다가 고양이를 찾는 전문가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동원하는 건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양이를 어떻게 찾으시는 건데요? 그런 분들이? 그쪽을 어불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 찾는 걸 어부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고양이를 찾는 걸 정말요? 어불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이제 구조자들도 고양이들이 대강 어디에 숨었는지를 가보면 알아요. 아. 구조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도 네. 고양이들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동네 이렇게 그 동선이랄까요? 고양이들이 다니기 좋아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네. 안전하게 눈에 띄지 않으면서 은밀하게 다닐 수 있는 곳들. 네. 그 포인트가 보여요. 근데 그거는 이미 그 지역을 장악한 네. 그 지역 고양이의 그 아니에요, 장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양이들이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데가 있어요. 도망을 간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아. 그러니까 그 지역 고양이들은 그냥 보이는 데도 좀 걸어 다니잖아요. 네. 자기 지역이니까. 네. 근데 겁을 먹은 고양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네. 분명히 다니는 데가 의외로 집 밖에 나갔을 때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되지? 시멘트로 만들어진 맨홀, 그러니까 상하수도가 밑으로 물 흐르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 되게 잘 들어가고요. 그거 그러니까 깊은 데 말고 네. 그 빗물 정도가 졸졸졸 흘러갈 정도의 한 뼘 정도 깊이 15cm, 20cm 깊이 정도의 네. 양쪽에 길 양쪽에 좀 설치가 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것들로도 잘 다니고 네. 화단에 이제 그 뭐죠? 풀이 이렇게 잘 깎여진 거 있죠? 네. 울타리처럼. 네. 그거 뒤쪽이라든지 그게 선이 어떻게 연결된지를 잘 보는 방법이 있어요. 아, 그거 완전 체계적으로 알면 정말 도움이 되겠네요. 도움 많이 되는데 그건 참 그게 그건 그거라서 감 같은- 감이고 이제 경험이라서 그건 설명드리기가 네네. 뭐 당연한 거지만 네. 보일러실 아파트 같은 경우 지하로 가가지고 지하에 문이 열려 있거나 창문이 열려 있으면 보일러실이나 그쪽으로 숨어들고요. 네네. 일단 숨어드는 자리로 그렇게 하고 그런 데가 좀 있어요. 근데 네. 그래서 만약에 최후의 수단은 네. 뭐 그런 분들을 네. 불러다가 한번 보여드리는 게 비용이 들어가지만 네. 그런 방법도 있다. 근데 그런 분들과 또 닿으려면 연락처는 고양이 카페 이런 곳에서 알 수 있나요? 네, 뭐 유명한 분들은 온라인상에서 거의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저는- 아마 아니, 그런 직업이라고 했나? 그런 분들이 계신 줄 몰랐거든요. 뭐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근처에 구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구조 활동 중에서 포획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네. 그분들이 대강 어떻게 보면 조언을 주실 거예요. 그분들은 뭐 유료는 아닌 걸로 제 음. 주변에 유료로 하시는 분은 못 봤거든요. 그럼 다 무료로 해주시는 거네요? 전화상으로라든지 한번 쓱 가보는 아. 경우에는 글쎄요. 저는- 봉사를 해주시는 거구나. 네, 어차피 그 사람들은 잡으러 다니는 게 일인 경우가 많아서 아, 네네. 근데 그분들은, 이게 너무 길어지네. 그건 어렵죠. 네, 네, 그분들을 너무 만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주변에 있으시면요. 신기하고 네. 궁금해서 저도, 예. 네, 많이 네. 잡다 보면 생기는 노하우라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잠투기님 정말 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가출을 하신 다음에 만약에 만나게 됐다. 네, 고양이를 만나게 됐다. 네. 네, 어떻게 협상- 덥석 잡아요? 협상을 좀 해야죠. 어떻게요? 협상을 하는데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건 참 애매해요. 네. 너무 강하게 잡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그럼 도망가요? 도망가면 다시는 안 났대. 그때부터는 찾을 수가 없어요. 아, 그때부터는 얘가 정신없이 도망가면 고양이가 도망을 갈 때도 이성을 좀 차리고 도망을 가면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여기로 갔겠다는 게 고양이는 있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 길도 모르고 네. 냄새도 못 맡고, 예, 아니요. 강아지처럼 네. 자기가 온 길을 냄새로 찾아갈 수가 없나 보더라고요. 고양이를 너무 바보 취급하지 마요. 아니에요? 그 고양이가 예,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기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도망을 가요. 네네, 그러면 쫓아갈 수 있어요. 네네, 여기로 도망을 갔겠다는 게 보여요. 네네. 근데 놀래서 도망가면 네. 막 왕복 8차선 도로를 뛰어도 어머, 건너버리고 어머. 막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아, 그거는 고양이가 원래 하는 짓이 아니에요. 네네네. 너무 일반적이지 자기가 않네. 놀래서 네. 위협을 느껴서 공처럼 그냥 충동적으로, 튕겨 나가는 네, 그쵸. 거네. 예. 그런 고양이는 추적이 안 돼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쓱 한번 손을 내밀어 보시고
먹을 거 좀 제일 좋아하는 거 주시고 네. 자연스럽게 안겨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데 어설프게 꽉 잡는 게 제일 위험해요. 어설프게 꽉 잡으면 그 고양이들 목 뒤 잡으면 저기 도망 못 간다는 거 있잖아요. 네. 놀란 고양이는 그거 뒤 돌아서 물어요. 잡고 있어도. 네네네네. 그게 제가 볼 때는 고양이들이 협조해 주는 것 같아요. 목을 잡으면 안 움직이는 걸. 그러니까 목을 잡는다는 의미가 네. 그 원래 엄마가 아기 고양이들을 옮길 때 그쵸. 하는 저기 물어서 옮기는 부위잖아요. 목덜미. 목덜미. 보통 목덜미라고 부르는 부분.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친근한 사람이나 뭐 믿는 뭐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런 그쵸. 존재한테는 그걸 내어주는데 네. 아닌 존재한테는 오히려 그냥 살 덩어리일 뿐인 게 아닌가라는 그게 생각이 맞아요. 좀 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예. 그게 기능적으로 거길 잡으면 무조건 시스템 정지합니다. 이렇게 농담 그게 삼아 아니고 정서상에. 예, 정서상에 자기가 협조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목덜미를 아무리 잡아도 뒤돌아서 물리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포획을 하시는 경우는 네. 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틀려지는데 여기를 잡으면 된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거를 잘못 알고 있으면 네. 얘 이거 잡으면 될 것 같아서 장갑까지 다 끼고 잡아도 예. 다 뚫고 들어와서 무는 경우 있어요. 고양이들도 물기 시작하면 무섭죠? 고양이들이 진짜 무는 거 한번 경험해 보시면 집에서 무는 건 봐주는 거라는 거예요. 비록 내 손에 피가 나지만 그러니까 저는 못 봤으니까 너무 무섭다. 그죠? 그 가죽 장갑 중에 제일 그 동물 포획자들이 쓰는 왜 그 개 훈련소에서 쓰는 것 같은 저런 몇 겹짜리 있거든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 거 아니면 거의 뚫려요. 그냥 웬만한 가죽 한 겹으로 된 거 거의 뚫고 살 물어요. 그거야 그렇겠죠. 가죽 예. 같은 건 얇으니까. 아니요, 굉장히 두꺼운 가죽, 막 엄청 두꺼운 가죽이요. 정말요? 네. 어. 작업용으로 나오는 가죽 장갑 고양이들이 있거든요. 작고 귀여운 고양이가 아니네요. 맹수입니다. 예, 맞아. 걔네들은 외로운 사냥꾼들이죠. 네. 오늘 그냥 그 가출에 대해서 잡담을 조금 해봤는데요. 네. 네, 몇 가지 그냥 포인트만 다시 한번 딱 짚고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입양 초기 고양이들은 네. 가출 본능이 아니라 집안 탐험 본능 때문에 네. 현관문을 무지 좋아한다. 네. 그리고 더하기 고양이가 아무리 현관문으로 나가고 싶어하고 창밖을 내다보고 싶어한다고 해서도 가출하고 싶어하는 거 아니다. 그렇죠. 밖에 나가서 살고 싶은 거 아니다. 그렇죠. 그건 꼭 그 기억해 오해를 주시고요. 하지 마시고요. 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네. 가출은 일반적으로 초기 3일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집에 적응하는데 3일 이상 잘 안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초기 3일이 정말 중요하다. 10m 이내로 그렇죠. 탐색을 잘 해보시길 정말 바라고요. 반경 10m 이내고 네. 자기 집 근처로 자꾸 유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집 앞쪽으로 사료 같은 거를 조금 정말 소량으로 둬주는 것도 괜찮다.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만났을 때 네. 포획을 하실 때 네. 억지로 강하게 잡지 말라. 그렇죠. 무리하지 마시라. 네. 협상이 돼서 자기가 안길 정도가 되면 제일 좋은 거고 네. 아니면 어설프게 잡으려 하지 마시고 차라리 케이지나 틀을 사용하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케이지나 틀을 어떻게 해요? 케이지나 틀은 사실 네. 이제 구청에서 빌려주기도 하고요. 네. 그 담당 동물병원이 있거든요. 네. 시구에서 운영하는 네. 동물 포획 동물병원들이 있어요. 네. 그런 곳에 가서서 대여 신청을 하면 대여해 줍니다. 동물병원하고 어디요? 시군구청. 정말요? 보통 지역경제과. 아니 여기 정말 알짜배기 정보가 너무 많네요. 어디 가서 네, 이런 걸 네. 다 알 수가 있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네. 너무 신기해요. 네. 네. 보통 지역경제과에서 유기동물을 담당을 하는데 그 동물병원에 가면 고양이들 네. 가끔 이제 가둬놓은 네네. 그 철제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감옥 같은 네.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동장이 네, 그쵸. 아니고 뭔가 그렇죠. 이 포획하는 도구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를 빌려주는 곳이 있구나. 네. 예. 뭐 케이지로 그냥 약간 새덧 같이 만들어서 하든가 예. 아니면은 정말 이제 포획 덫을 대여를 해서 거기다가 이제 사료를 이렇게 그러니까 맛있는 걸 넣어놓고 그렇죠. 대기를 하다가 잡는 그렇죠. 거라면 아니요, 그냥 포획 덫은 들어가면 문이 딱 닫혀요. 그래요? 그리고 케이지는 이사 포장끈 같은 걸 이렇게 묶어가지고 네. 안에다 먹을 거 넣어놓고 애가 들어가면 끈을 당겨서 문을 닫아버려요.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일단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렇게 확실히 잡을 거 아니면은 괜히 손 어설프게 대지는 말고 네.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괜히 거죠. 덥석 잡았다가 애가 겁을 먹으면 다시는 못 찾게 물고 되는, 도망가죠. 그리고 네, 또 다시는 예. 못 찾게 되는 경우에 이미 놀란 상태라는 거야 애가.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하신 그런 거네요. 어떤 거요? 고양이들이 로드킬 같은 건 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네. 미친 듯이 약간 놀래가지고 도망갈 때는 뭐 길가건 뭐건 막 뛰쳐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쵸. 네.
그게 보통적인 상황이 아니라 뭐 고란이나 뭐 사람이나 어떤 거에 개가 쫓기는 쫓아오거나. 개가 네, 쫓아오거나 그럴 경우에 그럴 것 같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고 하셨는데 이번 거 같은 경우도 고양이를 못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도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 그렇죠. 예, 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행동 요령이 예, 아마도 처음 고양이를 들이시거나 네, 아니면 새로운 고양이를 들으셔서 네, 가출에 대처하는 네, 그런 자세를 한번 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잠깐. 네. 그 전에 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적응이 되면은 이제 현관 신경만 안 써도 되지 않나요? 열려도 안 나와요. 그쵸? 사실은 열려도 나가면 껌딱지 돼서 바닥에 붙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나왔는데 뭐야 이거? 네. 너무 넓어. 뭐야? 이렇게. 너무 낯설고 너무 너무 낯선 낯설어요. 냄새, 그쵸? 막 소리 시끄러운 거, 막 갑자기 춥잖아요. 네. 또 냉기. 그쵸? 네, 그런 것 때문에 바로 껌딱지라고 그러는데 그 바닥에 딱 주저앉아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해요. 아, 네. 근데 그 적응되는 정도, 그러니까 긴장을 바짝 해서 겸손한 자세로 네. 90도로 집을 들어와야 되는 건 한 3개월 정도 지키면 되나요? 3개월도 안 걸릴 거예요, 보통. 아, 그럼 적응을 좀 보통은. 시킬 때까지 네네. 그렇게. 그거는 굉장히 천차만별이긴 해도 네. 그렇게 가출 본능이 오래 가진 않아요. 두 달 그쵸. 이상 잘 안 가요. 저는 사실 그 잠투기님께서 위험해 하시겠지만 네. 저는 안 그랬거든요.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잘 있나 이렇게 보고 잘 있더라고요. 당신이 나를 조금만 더 일찍 하셨으면 제가 되게 뭐라고 할 일이 많았을 것 같긴 해요, 사실. 그러게요. 운이 정말 좋으시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운이 정말 좋으시고 또 신기한 건 그런 반면 또 잘하세요. 아유, 가찬이십니다. 네. 운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트위닝 감사드립니다. 아, 저도 잠투기님 감사드리고요. 정말 좋은 정보를 많이 듣게 돼서 저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